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자석을 가죽 안쪽에 숨겨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식만 우선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처럼 미리 내가 쓸 가죽의 두께에 내가 쓸 자석을 테스트해서 자력을 미리 확인하시는 작업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OK가 됐다면 그 다음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보강 테이프를 준비를 하는데, 이 보강 테이프를 어디다가 붙이시냐면, 제가 이 보강재에다가 이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자석이 들어갈 사이즈와 같은 구멍을 뚫어 놨죠. 이 자석이 가로가 20mm입니다. 이 20mm인 똑같은 촬영을 가지고 구멍을 뚫었는데, 촬영이 없으시다면 이 자석을 대고 그리신 다음에 칼로 도려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이 모양을 가지고 자석이 붙을 자리에 표시를 미리 하시는 거죠. 이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 자석이 붙을 자리에 이 보강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쯤이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어차피 도안에 구멍이 다 뚫려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고, 지금은 이제 샘플이니까 이쯤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만큼의 나중에 자석이 붙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LB 레더보드에 이 자석을 이렇게 꽂아 넣은 다음에 고정이 되게끔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버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쓴 거는 이 자석은 1.5mm 짜리 두께이고요. 그 다음에 LB는 0.8mm 짜리니까 두께 차이가 조금은 나죠. 근데 이 정도쯤은 가죽 바깥쪽에서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LB를 쓰는 이유는, 다른 조금 더 부드럽거나 흐물흐물한 보강 같은 경우는 이 자석이 움직일 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잡아주는 효과가 덜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힘이 있는 보강을 쓰는 거죠. 이 보강을 이렇게 자석을 심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본딩해서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장자리만 본딩을 해서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본딩을 해서 붙입니다. 해놓고 원래는 조금 말려놓고 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제가 샘플 삼아서 붙여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지금 보강 테이프랑 마스킹 테이프를 둘 다 써서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똑같이 이런 보강재에다가 자석을 심어서 하는데 이런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제 본딩만 가지고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죠. 이때도 마찬가지. 이 자석이 붙을 자리에 표시를 해두시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이 자석이 붙을 자리에 본딩을 조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쇠에라를 쓰는데 이럴 때 이제 여기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서 플라스틱이라도 있긴 한데 이럴 때만 씁니다, 저는. 이렇게 자석에도 본딩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이 위에 맞춰서 붙여버리시고, 그리고 나머지 쪽에도 본딩을 해줍니다. 이 본딩은 이제 보강재가 붙을 라인인 거죠.
이렇게 본딩을 간단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춰서 붙여버리는 거죠. 이 보강을 쓰는 이유는 자석을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옆으로 하거나 하면서 이 자석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쓰는 이유고, 이 두 가지 다 이렇게 해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이쪽에서 자석 방향이 반대입니다. 맙소사. 이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 반대로 붙어야 돼요. 이제 본드 했다고 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바깥쪽이라고 쳤을 때 이제 자석이 숨겨져 있는 거죠. 해서 붙게끔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쪽 자석이 있는 쪽에 계속 힘을 받아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가죽이나 얇은 가죽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강 테이프를 통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 보강에 자석을 심을 때도 앞뒤로 테이프를 붙여 넣으면 이 자석이 혹시나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서 빠져나오거나 옆으로 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보강 테이프랑 이 마스킹 테이프만큼 두께가 조금은 더 두꺼워집니다. 한 0.2mm 정도 두꺼워질 거예요. 그 두께만큼 자력이 조금 손해보는 게 있으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되었든 자석을 숨김으로 만드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보강, 조금 힘이 있는 보강에 자석이 들어갈 만큼을 파낸 다음에 자석을 여기에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안감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숨김이 됩니다. 이렇게 됐다고 이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자석의 방향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석의 방향. 저도 이거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했다가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붙였는데 서로 밀어내는 쪽이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자석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 바깥쪽에서는 티가 거의 나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어떤 방식이 있냐면 약간 동그랗게 뭔가 가죽을 따로 덧대서 구멍을 낸 다음에 바느질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식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쓰고자 하는 가죽이 두꺼워 버리면 자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더 두꺼운 자석을 쓸 수도 있는데, 자석이 두꺼울수록 가죽 표면에 드러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만 이 두꺼운 자석이 볼록 솟아오르는 현상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해당하는 두께만 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영상에서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챙겨주신 게 뭐가 좋냐면, 이 자석이 너무 바깥쪽으로 가면 바느질하고 겹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 같은 경우는 너무 바깥으로 가지는 않게끔 어느 정도는 바느질 선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